안녕하세요. 최용훈 교수입니다. 간혹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셔서 아니 교수님은 왜 B 대학 안 나오셨는데 여기 계세요? 라고 하시거나 자기가 아는 치과의사는 B 대학 출신인데 왜 교수님처럼 이런 진료를 못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거리를 가다가 치과 간판을 보면 특정 학교 마크를 붙여놓고 치과 이름에도 학교 이름이 들어간 치과들이 있죠.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그 치과의사의 학력이나 지적 수준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거고, 이왕이면 많이 배운 치과의사, 즉 똑똑한 치과의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후반에 똑똑한 치과의사를 아주 쉽게 찾는 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 제가 학벌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어서 또 저런다, 아니면 가방끈이 짧아서 열등감 때문에 저런다고 수근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 치과의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니 서울대도 한번 도전해 볼 정도는 되었는데, 라떼만 해도 서울에 가서 산다는 건 좀 드물었던 시절에다가 제 고향인 대구에서 치과의사를 할 거면 경북대학교를 나오는 게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훨씬 좋다는 주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제가 그래도 수능을 엄청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잘 모르는 게 서울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15년이나 있게 된 건 좀 아이러니하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치과 대학마다 입학 성적이 차이가 나는 것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의 학교들이 입학 성적이 좀 더 높겠죠. 문제는 치과 대학을 다니는 동안 모든 교육의 목표는 치과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치과 의사가 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건 전국의 11개 치과 대학이 모두 동일합니다. 일단 치과 의사가 되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배워야 할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 치과 치료에 대한 디테일이나 이런 걸 배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게 되죠. 왜냐하면 치과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탈락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마당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사는 국가고시를 합격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의사 트레이닝에 들어간 후에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다 다르더라도 모두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정진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수업 내용이나 교과서는 모두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특정 학교에 유리한 수업이 있다거나 출제위원 교수님이 어느 학교를 밀어주거나 하면 난리가 나겠죠. 조금씩 수업이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교육 내용은 11개 치과대학이 결과적으로 비슷해야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입학할 때 아무리 성적이 뛰어났던 학생이라도 졸업할 때가 되면 전부 비슷비슷한 치의학 지식을 갖게 되는데, 물론 이 중에는 미친 듯이 공부에 몰두해서 교과서를 다 외우고 논문까지 찾아보는 그런 열혈 학생도 있겠지만 잘못 까불면 치과의사가 되지도 못합니다. 무조건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이 최우선입니다. 치과의사가 된 다음에 이제서야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정해서 환자도 조금씩 보면서 무슨 과를 할지, 나는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전문의 또는 전문가가 될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게 개인의 자부심일 수는 있어도 어떤 학교를 나왔다고 어떤 진료를 특출나게 잘하거나 다른 치과 의사들과 엄청나게 다르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한국에서는 아주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학교 출신보다는 그 치과 의사 개인의 지식과 철학, 경험, 그리고 환자에 대한 태도 등등이 중요하지 어느 학교 출신들은 어떻더라 이런 건 좀 불필요한 선입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특정 학교를 치켜 세운다거나 반대로 디스하는 게 아니고, 출신 학교를 따질 시간에 그 치과의사가 어떤 진료를 하는 사람인지, 어떤 분야에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갈 때도 이 집이 뭘로 유명한지 보고 가지 않나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반대로 치과의사가 된 뒤로 진료나 학술 업데이트는 하나도 안 하고 평생을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다는 그 자부심으로 진료하는 의사가 좋을까요? 계속 공부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그 분야의 선구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치과의사가 좋을까요? 이 밴드는 저와 같이 신경치료로 치아 살리기에 대해 공부하는 곳인데, 출신 학교, 나이, 성
성별 이런 계급장 따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좋은 진료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그래도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치과의사를 꼭 만나야겠다고 하시는 분께 특급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의학 지식으로 최고로 똑똑한 친구들은 그 해에 갓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막 치과의사가 된 새내기 치과의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치의학 지식은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런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의 이름까지 다 외울 정도로 정말 치의학 지식만큼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똑똑한 치과의사를 만나고 싶으시면 가장 최근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친구를 만나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새내기 후배들을 디스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한때는 새내기였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교육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좋은 치과의사가 되려면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서 꾸준히 정진해야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진짜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내가 그걸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하고 환자가 편해지도록 하는 건 이론과 지식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과 치료는 말로 설명하는 천체 물리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환자의 입안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전 분야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